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오르자 추석 선물의 전통 강자인 한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3% 이상 증액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되자 검역 당국은 휴대 가공 축산물 국내 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농산물 해상 운송비 37억 원이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에 제주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이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을 10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명절 선물의 전통 강자인 한우의 인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후 달라진 추석 선물 풍속도를 알아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한우 세트의 인기가 높습니다. 올 초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우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급감했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정부에서 금지시키자 비교적 고가인 한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에 정부가 농가의 반발 등을 감안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김영란법 개정에 맞춰 대대적인 한우 마케팅에 들어갔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최근 한 달간 한우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6%나 급증했고 롯데마트에선 지난달 한우 선물 세트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65%에 달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 원 이하의 한우 선물 세트 등 선물 세트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2016년 대비 한우 선물 세트 등 10만 원 이하의 매출은 1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굴비와 사과, 배, 곶감 등 5에서 10만 원 사이의 추석 선물 세트도 각광받고 있어 올 추석 선물 인기 품목은 김영란법 개정의 영향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만여 명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섬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수산물 5종으로 선물을 꾸렸습니다.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의 키워드는 섬입니다. 제주도의 오메 기술을 중심으로 전남 완도의 멸치, 경북 울릉도 부지갱이, 경남 남해도 섬고사리, 인천 강화도 홍새우 등 섬마을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섬 주요 특산물 5종이 선정됐습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섬 지역 특산물의 판로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폭염, 폭우 등에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돕고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청와대의 추석 선물은 12일부터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 배려 계층 등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웃 만여 명에게 발송됩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농식품 예산을 올해보다 3%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예산이 1% 오른 것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농식품 예산이 3% 정도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입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1% 올랐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은 14조 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 오른 데 그쳤습니다.
반면 2019년 국가 전체 예산은 470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7%나 확대 편성된 만큼 농업이 홀대당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논리나 설명을 기획재정부에 하지 못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밀한 논리로 재정당국을 설득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만에서 8만 톤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톤으로 적정 수요량보다 15만 톤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다시 설정하는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이 19만 4천 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24만 원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과 농민 모두 염려 없는 수준의 목표 가격을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휴대 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소시지, 햄 등 가공 축산물 휴대 반입 단속이 강화됐지만 검역 당국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이 가져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5일 첫 발견 때는 순대와 만두에서, 이번엔 순대와 소시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본부는 해외여행 시 가공 축산물 휴대 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검역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천공항 1, 2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비행기 중 하루에 각각 2대씩만 일제검사를 실시하는데 운 좋게 일제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내 안내방송과 안내물 부착 등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몰랐다고 말하는 승객이 대부분입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인근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국민과 여행객들이 농축산물 반입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농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예산 반영을 학수고대했던 제주 농민들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한 농산물 해상 운송비 시범사업 예산 3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5년째 무산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 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을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 농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체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규모 838억 원 중 제주의 해상운송비는 9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해상운송 물류비의 제주도가 한 93%를 차지합니다. 기재부에서 어떤 형평성의 그 논리로 해가지고 반영을 안 해준대. 이게 어쨌든 해상운송 물류비가 제주도의 모든 작물에 해당되는 이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농업인들의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제주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한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었다면서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이 40세 미만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1기 교육생들은 6개월간 종합 영농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게 되는데요. 청년농부 사관생도들의 포부를 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세 미만의 청년 농부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 둘러앉았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의 1기 교육생들입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합숙하며 시설 채소 재배법과 스마트팜 운영 기술, 농기계 조작법 등을 배운 뒤 창업농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농업을 좀 무작정 뛰어들어서 딱히 교육을 받은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패를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좋은 교육 기회를 통해서 기본도 좀 다지고 싶다. 교육을 받은 지는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열정 많은 프로농부 못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커리큘럼을 과정을 이제 겪어 보니까 먼저는 비전 제시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선배 농부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는 10일 청년농부 사관학교와 창업농 비즈니스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참석해 청년 농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농업에 나는 적성이 있다. 그 농업의 적성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타고난 DNA도 있어야 되지만 농업의 그 생명산업임에 생명산업이고 농업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농업은 좀 더디다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거기에 접근을 해야지. 김병원 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인 만큼 청년 농업인 육성이나 비즈니스 센터 공간 제공 등 창농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발생 당시 38명이 사망한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1일까지 메르스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21명으로 파악된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감염 예방법에 대해 오주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에 방문한 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살 남성이 8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11일 기준 메르스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21명, 일상 접촉자는 418명으로 파악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증상과 예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 관련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나 구토 증세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르스 예방 수칙으로는요, 물과 비누로 자주 손을 씻어주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고 사용했던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또 진료 목적 외에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할 일이 있다면 농장 방문을 삼가고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를 어긴 도매법인과 시장 도매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물에도 가격 비교 사이트가 생길 전망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온라인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르면 연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산지, 도매, 소매의 단계별 축산물 가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추석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번 휴장으로 청과시장 채소부류 거래는 21일 저녁 경매를, 과일 부류는 22일 아침 경매를 마지막으로 멈췄다가 26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농촌진흥청이 벼 주요 해충인 벼멸구와 흰등멸구, 애멸구 등 멸구류 3종을 현장에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판별 기술은 멸구류 예찰을 담당하는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